예.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명이지만 누군가가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연약하고 차분한 소녀 마릴린은 최악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 안과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일반의가 될 수 있지만 마릴린은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최선의 빛과 그녀는 이미 꽤 복잡한 작업을 맡았고 평일이나 공휴일에도 종종 호출을 받았습니다. 딸 당신은 이쪽에서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MRS 아빌러 오 엄마 결혼이 인생의 주요 목적인 것처럼 그래 당신은 여자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의 나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논쟁을 벌인 후에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마릴린이 마지막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졌을 때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급생과 바람을 피웠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릴린은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친구들을 없애고 남자들과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는 진짜 미인이었습니다. 곱슬 금발머리 백자 같은 피부 갈색 눈 그런 인형만이 가지고 있던 것 강철 캐릭터의 직업은 그날 저녁 그녀에게 각인을 남겼습니다. 마릴린은 이미 병원을 떠났습니다. 힘든 교대 근무로 아침에 2번의 작은 수술을 계획했고 교통사고 후 한 남자에게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마릴린은 피곤해서 병원 공원길을 따라 걸었고 재빨리 부츠 재킷을 벗고 목욕을 한 후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갈지 이미 상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 모피어스의 영역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릴린은 멈춰 서서 혼란스러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10월 말이었고 일찍 어두워지고 있었고 오늘 저녁에는 이미 꽤 얼었습니다. 마릴린은 추위에 몸을 떨며 가장 가까운 덤불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땅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사람 입술로 뭔가를 외치려 했지만 목에서는 신음소리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다. 마릴린은 전화기 빛을 받아 가까이 다가가 비참한 남자를 보고 움츠러들었다. 그는 나이 불문이 누더기를 걸친 진짜 불황자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희끗희끗했고 그녀 앞에서는 어쩌면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냄새가 났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한 것 같아 의심스러웠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사로서 그 사람에게 긴급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즉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또 그는 신음소리만 냈다.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린 채 배를 잡고 무슨 일인지 보자 마릴린은 차분한 목소리에서 불행한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이 트램프는 이미 잊어버렸다는 인도적인 태도로 인해 마릴린은 배에서 손을 떼고 몇 가지 조작만 했을 뿐 맹장염일 수도 있고 복막염이 시작된 것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마릴린이 진료소 응급실 전화를 걸고 공원에 있는 환자에게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랐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진료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곳에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응급수술이 필요해서 다른 병원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캐리는 제가 그를 진료소로 데려오고 수술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령을 빨리 보냈어요. 마릴린은 간호사에게 캐리가 외과의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명령했고 이제 명령자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릴린이 발견한 사람을 보자 들꺼들들고 공원길을 내려오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빌라 박사님, 우리가 그를 의심스러운 남자 중 한 명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를 여기에 남겨두자고 제안하시나요? 마릴린이 반대했지만 그는 노숙자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조심스럽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잃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메럴린은 응접실에서 의사가 말한 것을 순종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당직 의사는 거부했습니다. 담당 의사 메럴린의 허가 없이 그 남자를 수술하고 무순서에게 환자를 치우고 첫 번째 수술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끝났습니다. 디아어 아빌러 구급차가 이제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고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3번째 클리닉으로 데려가세요.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가나요?
마릴린은 눈살을 찌푸리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복막염에 걸려서 도중에 죽을 테니 우리가 진흙을 모두 모아야 할 거예요. 엘리트 클리닉 그는 온갖 종류의 감염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술실을 잘 소독하는 것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메럴린은 반박했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노숙자를 들것에 실어 처리실로 데려갔고 간호사들은 머뭇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마릴린이라는 말이 옳았지만 주치의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카사마노 박사는 이미 그날 진료소를 떠났지만 내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릴린은 간호사의 의심을 보고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가는데 나이든 마취과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식이고 수술대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그는 마릴린의 행동을 승인하고 주치의의 반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스캔들이 될 텐데 수술은 성공했지만 어려움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마릴린은 노인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면 그 노인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마릴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비를 하세요. 내일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마취과 의사가 우리 의사가 무엇인지 경고했습니다. 코시마노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릴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노숙자에게 돈을 지불할 사업가입니다. 그는 마취과 의사가 그녀에게 상기시켜준 문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맙소사. 그가 거짓말을 하게 놔두세요. 며칠 지나면 그 사람을 다른 진료소로 옮길 거야. 아, 이런 순진하구나. 늙은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마릴린은 주치의가 자기가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이해할 거라고 확신했지. 블랙베리 거품으로 목욕을 하면 될까요? 겨우 세수만 하고 침대로 가서 베개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격리를 위해 진료소를 닫아라. 코즈마노 박사가 소리쳤어. 격리 후에 우리가 그에게서 모든 긴급 검사를 받았는지 엑스레이 모든 게 괜찮다고 마릴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코시마노 박사 내가 그랬더라면 그는 죽었을 거야. 응급수술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아버지 형제 남편 또는 삼촌. 이 노숙자 노인은 사회를 위해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치의가 분노했습니다. 코조마노 박사 실례하지만 당신은 마릴린이 감히 말한 의사처럼 추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주치의가 해고됐다고 외쳤습니다. 택배사가 서류를 배달하고 돈은 잊어버릴 겁니다. 당신의 수입은 모두 클리닉의 손실을 충당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손실은 무엇입니까? 마릴린은 기본적으로 클리닉 살균에 대한 분개로 손을 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석 박사가 고함을 지르고 대화가 끝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릴린이라는 주치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는 해고됐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엄마는 듣고 고개를 저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고 비인간적인 사람도 있고 마릴린이 대답했습니다. 코조모노 박사처럼. 진정하세요. 그들에게는 지위와 돈 문제일 뿐이고 인간의 삶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어머니는 마릴린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저 위에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럴린은 슬프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지금은 실직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코저모노 박사가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새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젠장 아빌라 부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당신은 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제약회사 대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외과의사예요. 엄마 저는 알 수 없는 약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는데 익숙해요. 비록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코조마노 박사는 이미 다른 진료소에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마릴린을 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놀란 비서가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코시마노 박사는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보건부에서 일하는 내 친구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온다는데 젠장. 코즈마노 박사는 모든 게 안 좋다고 소리쳤어요. 그 애는 이미 데려갔나요? 아니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도착할까요? 그는 치료부서장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소리쳤고 노숙자를 덤불 아래에 던져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치의가 소리쳤습니다. 보건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서류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불황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를 맨 끝으로 데려가세요.
공원에서 구급차가 그를 데리러 가도록 했습니다. 불행한 환자를 데리고 나가고 있을 때 보건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던 출입구에 나타났지만 한 남자는 갑자기 환자를 바깥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구급차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코자마나 박사는 환자가 긴급 수술을 받았고 지금 치료를 위해 이송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건부 직원이 문으로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환자 옆을 지나갔으나 갑자기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얼어붙었다고 외치며 들것으로 달려간 당신은 들것에 누워있는 노숙자인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기 누워서 그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대부분 브래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에 그는 분명히 그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비극이 그에게 일어나기 전의 전생을 그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 남자가 그를 죽인 것을 잡아서 그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빠 저를 아시나요? 브래드는 더 퍼미려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들이 찾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그를 살아있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수염과 거의 어깨까지 자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드 씨가 막 60번째 생일을 축하했던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은퇴할 계획이었고 아들이 보건부 관료직을 그만두고 실제 사업에 종사하기를 원했지만 브래드는 자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완고했습니다. 사업가인 이 모든 것이 리드 씨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의 사업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리드 씨는 수년 전에 그를 입양했습니다. 체드는 브래드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사업에 대한 머리가 없었습니다. 체드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리드 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체드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점차적으로 그에게 사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드 씨는 도로에서 SUV를 절단한 검은색 지프와 근육에 묶인 몇몇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늙은 사업가는 뛰어내려 그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늙은 사업가는 자신이 어떻게 차를 타고 강으로 날아가고 있었는지 기억만 했고 가라앉는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음 기억의 틈에서 깨어나 해안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들은 나무 같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해안에 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노숙자가 근처의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리드 씨는 그들에게 가서 머리에 피가 묻은 노인을 보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드 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드 씨는 과거도 없는 기억 없는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은 그를 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톰이라고 불러야 했는지 그동안 리드 씨의 친척들은 경찰에 의해 차를 발견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강에서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몇 년 동안 수색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계속 그를 찾았지만 같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거리에 있었고 체드는 재빨리 회사의 리더 역할을 맡아 자신의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아버지의 사업을 파산시켰습니다. 브래드는 그의 형제에게 분노하여 어떻게 아버지의 사업을 망쳤습니까? 그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들은 죽은 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체드는 희죽희죽 웃었지만 리드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 있었죠. 보건부에서 온 그 남자에게 누가 그의 아버지를 구했고 그 일로 고생한 사람 안 돼 지금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거야. 브래드가 문 뒤에서 나타나서 실례지만 그가 하는 말은 다 직접 들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자 간호사들은 얼굴을 붉히며 부인하기 시작했지만 브래드는 그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누구라도 해고할 수 있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고 소녀들은 브래디의 아버지를 찾은 그에게 어떻게 마릴린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수술하러 갔는지 그가 그녀를 해고할 때 어떻게 수석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환자를 밀어붙이고 싶어 했는지 말했습니다. 수술 후 바로 밖으로 나가서 보건부 검사관들이 서류 없이 진료소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듣고 브래드는 주치의실로 향했습니다. 코조마노 박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고 노숙자가 검사관의 아버지로 밝혀졌다는 사실은 이미 병원에서 노인을 구한 방법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그를 옮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주마노 박사는 브래드가 사무실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심할 바 없이 브래드에게 대답했고 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치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전에는 그를 개처럼 내쫓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말을 더듬었습니다. 코즈마노 얼굴이 붉어지고 당신은 외과의사를 해고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한 여자는 혼자 떠났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직접 그녀에게 가서 여기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치의 내가 빨리 갈게.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다. 브래드를 혼자 두고 마릴리는 자신의 아파트 문 앞에 주치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 사람이 직접 서류를 가져왔나. 마릴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틀렸다. 용서하세요. 그는 재빨리 초조하게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마릴린을 수술했던 이 노인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알고 보니 보건부 소속 상사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릴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놀라서 어두운 이야기가 있어 이제 경찰이 처리할 거야. 마릴린은 머뭇거렸지만 그녀는 내가 내 일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자존심은 접어두고 주치의와 함께 병원에 가서 브래드는 젊은 외과의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란 소녀입니다. 그녀는 확립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합니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다시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코자모노 박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더니 웃음을 참느라 애썼고 그 모습이 한심했다. 몇 달이 지났고 리드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마릴리는 병원에서 계속 일했고 그 사건은 곧 잊혀졌고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도시에 퍼졌다. 체드 에마어 리드의 입양된 아들은 체드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 상속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가 명령한 나이든 사업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리드 씨는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지만 천천히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그를 부양하기 위한 자상한 아들 체드는 재판 후 리드 씨의 요청에 따라 좋은 변호사를 고용한 녀석 덕분에 유예를 받았습니다. 체드는 도시를 떠나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병원의 주치의는 놀랐습니다. 그가 이러한 세부 사항과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을 운반하는지 알았을 때 주치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단지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나중에 명예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미소를 지었습니다.